실력 따지기 1번부터 보시면 자, 우선은 1차식과 1차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의 식을 정리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다가 집어넣고 요거에 정리된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결국에 x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집어넣게 되면 다음의 식을 정리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는 4다. 그리고서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답을 내는 과정은 똑같지만 전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있는 이 x하고 y를 어떤 네모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이 녀석의 두 근이 x, y였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결국에 이 방정식이 갖고 있는 두 개 근의 합이 6인 거고 곱이 4인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 네모라고 하는 방정식의 형태가 두 근의 합이 6인 거니까 여기를 6x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4인 거니까 여기를 4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사실 이런 계산 과정 같은 거 없이 한 방에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답을 내는 건 똑같아.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근해 공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갖는 두 개의 근은 짝수 공식으로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하시면 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을 제곱하시면 9가 되고 마이너스 ac를 하면 4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x 값은 이제 3에서 루트 5를 더한 거랑 뺀 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이거를 해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된다. 만약에 x가 3 플러스 루트 5가 된다고 해보면 그때의 y 값은 이거 말고 다른 하나가 y가 될 거니까 3 빼기 루트 5가 되겠죠. 왜? 그래야 더해서 6이잖아, 그지? 또는 x가 만약에 3 빼기 루트 5가 되면 그때 y 값은 3 더하기 루트 5로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저렇게 순서상으로 두 개를 다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은 얘는 뭐 별다를 그럴 게 없어. 어쨌거나 얘가 1차고 얘가 2차기 때문에 자, 1차와 2차의 연립은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한다. 자, 그래서 x 값은 이제 2y를 넘기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대신에 2y 플러스 5의 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 2y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이다. 자, 그리고서 얘를 정리를 좀 해볼 건데 4y 제곱에 y 제곱을 더하니까 5의 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ab 하시게 되면 20y가 되는 거 맞지? 자, 그리고 5, 25에다가 10 넘어오니까 플러스 15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누기 5까지 하게 되면 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이고 여기서도 y는 인수분해 결과에 따라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의 답을 적을 땐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y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보시면 y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해보시면 그때 x는 3이었을 거고요. 또는 만약에 y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해보시면 y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해보시면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정답은 이렇게 두 개를 다 적으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력 따지기 1번 문제고 자, 특히 요 왼쪽에 있는 요 얘기 그냥 두 개를 연립을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이제 합과 곱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근의 합과 곱에 대한 형태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갈게요. 16강의 실력 따지기 2번이겠지? 자,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자, 이번에는 요식과 요식이 둘 다 2차식의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한다. 자, 그래서 1번 위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x-2y가 0인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또는 2번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경우였다고 해보면 이때는 x가 정확히 이 y랑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아래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자, 2 곱하기 x제곱이야. 근데 x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y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y제곱까지 더했을 때 그게 9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 보시게 되면 4y제곱에 2배 하니까 8y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9y제곱은 9다. 그럼 y제곱은 1이다가 되겠지. 그럼 이걸 보고 이제 y값의 해를 쓸 때 결국에 순서상으로 y가 1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y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y가 1이었다면 그거의 해는 x값까지 구해야 해가 되는 거니까 y가 1인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x값이 2가 될 거고요. 또한 y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해가 저렇게 두 개 다 나오는 거야. 하나는 빠지면 안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x 플러스 y가 0이라고 해보면 이때는 y 값이 마이너스 x랑 같겠죠. 그러면 이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여기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2x 제곱을 그대로 두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다. 그건 9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2x의 제곱이고 얘는 x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3x의 제곱은 9가 되는 거고 x제곱은 3이 되는 거야. 그럼 역시나 여기에서의 해는 x값이 루트 3일 수가 있고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 y값까지 구해야 해가 되는 거니까 x가 루트 3이 되면은 y값은 부호가 바뀐다.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은 y는 부호가 바뀐다. 정답은 이제 분홍색 2개와 노란색 2개, 총 4개를 한 개도 안 빠뜨리고 쓰셔야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답형 1번이나 서술형 1번 정도에서 약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오기가 딱 좋은 문제고, 그 다음에 실력 따지기 3번 보세요. 자, 역시나 지금 눈에 보이는 연립방정식의 형태는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입니다. 그죠? 그러면 1차식을 정리해서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정리를 해서 이거를 2차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써있는 이 2차식에 요 y값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한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x제곱 그대로 두고, 자, y 대신에 얘가 들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이고요. 그게 1이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은, 자, x제곱이랑 얘랑 더할 거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다까지가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생각해봐. 지금 현재 k는 문자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실수 k이기 때문에 k는 상수야. 안 바뀌어. 숫자야, 숫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도 상수고 여기도 상수인 상태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지. 아니면 뭐 여기가 더하기 3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는 거라고. 그러면 얘를 풀었을 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처리하게 되면 x값이 2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 원래.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x가 2개가 나오면 첫 번째 x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y가 뭐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x를 넣었을 때 y가 다른 거 뭐 하나가 또 나올 거니까 이때 해는 오직 한 쌍이 아니고 이렇게 두 쌍이 되겠지. 그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여기서 x의 종류가 오직 하나만 생겨야 돼. x의 종류가 2랑 3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y가 2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x값의 종류가 하나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무조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식은 이 이후부터 얘가 중근을 가진다로 가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작성하시게 될 거고, 자, 여기가 짝수로 묶여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니까 2 곱하기 k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중근에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까지를 처리한 게 여기 되는 거니까 결국에 정답은 K제곱이 2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죠? 정답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문제 3번이 될 거고, 자 다음 문제. 자, 대각선의 길이가 2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대요. 일단 대각선 25, 그 다음 직사각형.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야. 그냥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가로하고 세로가 뭐 이렇게 문자로 적혀 있겠죠.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가 25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까지 상황이 보인 순간 이제 문제가 다음 줄에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가 반드시 쓸 수 있는 식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제곱이니까 625다. 이 정도까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가로 길이를 10만큼 줄이고 세로 길이를 5만큼 늘리면, 자 그래서 봐봐, 가로 길이를 10만큼 줄여 좀 짧아져요. 그 다음에 세로 길이가 5만큼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세로 길이는 5만큼 늘어난 거고 가로 길이 10만큼 줄어든 거니까 이 정도가 되겠지.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넓이가 100만큼 줄어들었대.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의 원래 넓이는 XY가 원래 넓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의 넓이는 X 빼기 10 곱하기 Y 플러스 5가 되는 게 노란색의 넓이죠. 그런데 넓이가 100만큼 줄어든 거니까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100만큼 더 작은 거지. 그지? 생각해봐. 얘가 200이라고 치면 200보다 100만큼 작은 거니까 얘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관계식은 얘한테 100을 더해줘야 얘랑 같아지겠죠. 그죠? 얘가 100만큼 이미 작은 상태였기 때문에 100을 더해주셔야 같은 겁니다. 그치? 해서 식이 현재 이렇게 잡힐 거야. 그러면 우리가 피타를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 얘가 뭐 쓸 데가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여기서 좀 문제를 볼 건데, 자 보자. 얘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xy, 그 다음 플러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10y, 플러스 마이너스 50에다가 100을 더할 거니까 플러스 50 되시겠죠? 그러면 xy가 지워질 거고 여기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나누기 5를 했을 때 결국 x-2y 플러스 10은 0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넓이식을 정리해서 구한 이 두 번째 식의 결론이 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처음부터 구했던 요 식하고 두 개를 연립하시면 문제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얘는 2차고 얘는 1차니까 1차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지? 자,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 자, x제곱. 자, 요거를 정리하시면 x 값은 2y에 빼기 10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볼게. 그러면 x 값 대신에 얘가 들어올 거니까 2y 빼기 10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제곱까지 더한 게 625다. 그러면 정리해서 4y제곱에 y제곱이니까 5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0y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의 제곱이니까 100인데 625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525가 되겠죠. 숫자가 매우 큰데 이거를 나누기 5 정도로 한번 해보시면은 y제곱 마이너스 8i 나누기 5를 했으니까 여기가 105가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105가 얼마로 정리가 되죠? 21 곱하기 5 이게 105인데 3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얘가 10이고 얘가 1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7 곱하기 15로 되는 거야. 여기에 7, 여기에 15,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y.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y 값의 종류는 y가 마이너스 7이다 또는 y가 15다 이건데, y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길인데 y가 어떻게 음수야, 그치? 말이 안 되지. 결국 y는 양수니까 15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y가 여기에 15고, 그치? 그럼 y가 15였을 때 우리가 x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때 x값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가 15일 때 여기는 30 빼기 10이니까 x값은 20이다 정도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넓이는 x 곱하기 y가 원래 넓이였기 때문에 정답은 300이다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실력 따지기 5번인데, 자, 보시면 이제 이쪽 단원에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공통근이야. 방정식 두 개를 따로따로 준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의 근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여기다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요거를 풀었을 때의 근이 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빼기 k는 0이다를 풀었을 때도 근이 뭐가 있을 건데, 문제는 얘하고 얘 오직 하나의 공통근 p가 있대. 자, 얘가 근 두 개를 갖고 얘가 근 두 개를 가질 건데요. 그 근들 중에는 공통인 근으로 p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p 말고 나머지 근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서로 근이 이렇게 다를 거란 얘기야. 이렇게 다이아랑 결이랑 다를 거라고.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를 풀기는 힘들어. 얘를 근의 공식을 쓰고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나, 그지? 그래서 어떤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순서 1번 공통근이 p니까 x한테 p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야. 그래서 x한테 만약에 p를 대입한다 그러면 이때 생기는 식은 p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의 식은 p제곱 플러스 kp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k는 0이다가 되겠지.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좀 풀어내야 되는데, 봤더니 둘 다 2차식이야. 그리고 막 p가 막 섞여 있어. 그냥 한번 빼보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할 두 번째 생각은 이 두 식 자체를 빼서 연립한다. 그냥 연립한다가 아니고 두 개를 뺀다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한번 빼보시면은 p제곱 지워지고요. 얘랑 뺄 건데 이거를 p로 묶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p로 묶는 순간 k-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이쪽은 부호가 플러스가 붙겠네. 그리고 이거를 또 전개를 한번 봐봐요. 전개를 하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묶는 거지. 얘도 k-2가 들어있고 얘도 k-2가 들어있으니까 결국에 k-2로 다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결국에 얘를 푸는 과정이 될 거니까 정답은 k가 2가 된다 또는 공통근이 p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아직은 몰라. 근데 만약에 k가 2였다고 해보시면은 요식과 요식이 서로 같아져 버려요. k가 2가 들어가면은 얘도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가 되고 얘도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가 되지. 따라서 k가 2가 되는 순간 두 식 자체가 완전히 같을 거기 때문에 공통근이 하나만 생기고 나머지가 근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공통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결국에 따라서 현재 가능한 거는 무조건 p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즉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k만 구하면 되는 건데, p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얘를 이쪽 정도에다가 식에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다가 될 거라서 정리하시면 k값 또한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답은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되게 중요한 문제고 제 생각에는 시험에 굉장히 유력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14번
여기는 실력 따지기 번호가 써있네. 6번이라고. 자, 뭐 이런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대요. 여기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기둥 모양의 그 프링글스통을 딱 뚫었다 이 얘기야. 그때 남아있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건널비. 이게 약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뭐 입체 도형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일단은 건널비가 그러면 이 입체 도형이 갖고 있는 그냥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셔야 돼요. 모든 면의 넓이. 자, 그런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은 구멍이 뚫리기 전의 상황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A로 똑같은 이런 정육면체의 그림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때에 어쨌거나 건널비를 구한다고 치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의 넓이는 옆면 자체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겉면이라고 할까? 겉면 겉에 보이는 겉면. 겉면 부분의 넓이는 A 제곱이라는 넓이가 현재 총 6개가 있었겠지 원래. 자, 그런데 거기 위에다가 이런 반지름의 길이가 B자리인 원 모양을 위아래에다가 뚫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가 빠져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저런 정도의 넓이 두 개를 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뭘 뺄 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B라고 되어 있는 원 넓이 두 개를 갖다가 빼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B 원의 넓이는 B제곱의 파인데 그게 위아래에 똑같이 두 개가 있을 거니까 결국에 이거 두 개를 뺀다 라고 해버리면 얘는 현재 지금 우리가 왼쪽면 오른쪽면 앞쪽면 뒤쪽면 그리고 윗면 아래면까지 겉에를 감싸고 있는 면을 다 구한 게 이건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놓치는 게 이러면 다 한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잘 보시면은 여기 안에 얘 구멍을 뚫었을 때 말 그대로 여기 이 옆면의 넓이가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만큼 파져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맨홀 뚜껑처럼 이제 맨홀만큼 파져 있다고 치면은 그 넓이가 옆면, 이 원기둥의 옆면 넓이만큼 비어있을 거라고. 자, 따라서 겉면도 있지만 이 속 안에 있는 원기둥의 옆면까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근데 원기둥의 옆면을 구하는 상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상황이 이런 거야. 자, 얘가 원기둥이 이렇게 있겠죠. 윗면,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리고 여기 밑면. 이 두 개의 밑면이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B인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 정도의 상식만 있으면 된다. 이 원의 둘레가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랑 같다지. 근데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2b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의 높이는 그냥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높이가 a겠지. 자, 따라서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가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파이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겉넓이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 얘하고 얘를 다 더한 값이 저거란 얘기니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일단 파이가 안 들어있는 부분은 얘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들어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로 묶으면 2b제곱에 마이너스 2ab라고 써있는 거에 파이가 되겠지. 그런데 이 값이 얼마나 똑같다고 했냐면 216에 마이너스 플러스의 16파이랑 똑같대요. 그러면 애초에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를 마이너스로 괜히 묶었네. 그죠? 마이너스로 묶지 말 걸 그랬다. 잠깐만. 여기가 플러스 16파이였구나. 마이너스가 안 붙고 그냥 이거 그대로 써보시면은 플러스예요. 2ab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 써서 파이겠지. 그래서 이쪽은 216인 거고 뒤쪽에 있는 게 16이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216은 6a의 제곱인 거니까 그냥 a 값은 6이면 되는 거고 약분하시면 a 제곱이 36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여긴 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식이 여기 6이 들어갔을 거니까 12b 마이너스 2b 제곱 그게 는 16이라고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넘기고 정리해보시면 2b제곱 빼기 12b 더하기 16은 0이고 나누기 2까지 처리하시게 되면은 b제곱 빼기 6b 더하기 8은 0이다. 그래서 그러면 b가 2 또는 4가 되겠지. b가 2 아니면 4다. 근데 둘 중에 정답이 뭐냐면 항상 문제 조건을 읽어야 돼. 무조건 a가 2b보다 크다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a가 6인 거야. 그러니까 b가 만약에 4가 돼버리면 4, 2, 8이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b가 2가 되면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a는 6이고 b는 2다. b가 4일 수 없다. 그래서 얘랑 얘랑 빼고서 15배를 할 거니까 정답은 60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뭐 그림이 어렵게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요거만 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15번. 16강의 심화 문제 1번인데요. 제가 중간 때는 심화 문제밖에 안 풀어드렸지만 기말 때는 이제 이렇게 다 풀려고 해. 전문항을. 꼭 자기가 약한 문제가 있으면 좀 잘 해보시고. 자, 일단 15번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대칭식이야. 자, 대칭식이 뭐냐면 x 대신에 y가 들어가고 또는 y 대신에 x가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저 식 자체가 변함이 없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보시면 x랑 y랑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x 대신에 y가 들어가면 y, x 그 다음에 y, x 이렇게 들어가도 식이 똑같죠. 아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구조를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칭식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x 플러스 y라는 거를 a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라는 걸 b라고 치환해서 푼다. 반드시. 지금 정도의 문제는 사실 뭐 그런 생각 없이도 그냥 두 개를 더하거나 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좀 어렵게 바뀐다고까지 생각해보면 그냥 여기를 치환하고 여기를 치환하는 거를 안 까먹고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면 자 x 플러스 y를 a라고 잡고 x 곱하기 y를 b라고 잡아서 치환을 했어. 그러면 문제식 두 개가 이렇게 바뀌죠. x 곱하기 y는 b다. 그리고 뒤에는 3a다. 그게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b다. 그리고 3a를 뺐다. 그랬더니 여기가 k-9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제가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일단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a랑 b를 소거를 시킬 건데 만약에 이 두 개를 더한다고 해보시면 이 b는 더했으니까 k 빼기 9가 되겠죠. 그럼 현재 b라는 값은 2분의 1 곱하기 k-9인 거야. 그지? 이렇게 냅두는 거고 일단은.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 두 개를 한번 그냥 뺀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오히려 b가 지워지겠죠. 자 빼보시면은 6a가 남고 그게 마이너스 k 플러스 9가 되지. 그래서 이때 a 값은 6분의 1에 마이너스 k 플러스 9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아니 도대체 여기서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풀라 이건가 싶겠지만 잘 생각해봐. 분명히 우리가 맨 앞에 문제 1번에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얘를 만나면 얘는 네모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근의 합이 6이고 두근의 곱이 4라고 읽어라. 이게 습관처럼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치환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봤을 때 결국에 역시나 a라는 값이 두근의 합인 거고 b라는 값이 두근의 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 즉 이만큼의 값이 두근의 합인 거야. 그리고 이만큼의 값이 두근의 곱인 거야. 그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형태를 적을 수가 있게 된다고. 됐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은 얘가 갖고 있는 두 개의 근의 합과 곱이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가 두근의 합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근의 곱자리가 되는 거 맞죠? 요 식에다가 합자리에다가 여기에 a가 들어간다, 여기에 b가 들어간다.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6분의 1에 마이너스 k 플러스 9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곱자리에 얘가 들어갈 거니까 2분의 1에 k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죠? 그러면 결국에 어쨌거나 얘가 k가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뀐 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어쨌거나 이런 x라고 하는 근이 생겨야, 그래야 이런 애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의 해석은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말 그대로 x 값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 식을 정리해서 판별식을 써보자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식을 한번 다시 써봅시다. 양변에 6을 곱하시게 되면 여기에는 6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6분의 1이 지워지겠지? 대신 마이너스가 얘랑 만날 거니까 플러스에 k-9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6을 곱했으니까 여기에 3 곱하기 k 빼기 9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의 판별식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놈의 판별식은 k-9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c지. 그러면 4 곱하기 a 곱하기 c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 k-9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얘네들 곱한 게 24니까 이게 72 곱하기 k 빼기 9가 되는 거지, 그치? 요거를 또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고. 얘가 k- 이거 묶인다 치면은 여기 남는 게 k-9고 여기가 72가 남아있는 거니까 여기가 k-2가 아니고 9죠. 9에다가 71을 또 빼니까 81이다. 자, 그리고서 이때 해는 k 값이 81보다 크다 또는 k 값이 9보다 작다가 되겠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2차 부등식을 푸는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학습을 안 했으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얘를 푸는 건 이렇게 풀리게 될 거야. 왜? 2차 부등식은 항상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건데 요만큼의 함수를 그림 그려보시게 되면은 9하고 81이 절편인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이 0보다 커지려면은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y 값이 양수인 거고, 그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해가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따라서 100 이하의 k의 개수만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쪽에서는 8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1부터 시작해서 9까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개수 잘 세야 돼. 자, 이게 몇 개입니까 하면 애들이 얘랑 얘랑 몇 개입니까 하면 전부 다 여기서 얘를 빼갖고 19개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1부터 9까지 8개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1부터 9는 당연히 9개죠.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의 개수를 셀 때 여기서 얘를 빼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하셔야 9개가 나오죠. 마찬가지 얘도 100에서 81을 뺀 다음에 1을 더해줘야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20개가 될 거고 여기가 9개가 되나?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뭐 정답이 29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계산 틀린 게 있나 한번 볼게요. K 빼기 9고 2B K 빼기 9 빼서 6의 2에 마이너스 K 플러스 9. 그러면 6분의 1 나누고 9 뒤집어 썼고 2분의 합 2분의 곱이니까 합절이 얘가 들어가고 6 곱하고 6 곱하고 6 곱하고 6 곱했으니까 여기 3생기죠. 맞죠? 그럼 B제곱 빼기 4A시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K 빼기 9로 묶으면 K 빼기 9에다가 71을 또 빼니까 K 빼기
81. 그럼 9보다 작거나 81보다 크거나 100이야. 여기서 20개, 여기서 9개, 29개. 맞게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6번. 일단은 얘도 도형이 좀 약하시면 이런 걸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잘 봐. 여기가 직각이야. 직각인 상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이러시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그림이 반드시 이렇게 그려진다. 자, 원이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은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중심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반드시 빗변의 가운데에 존재한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성질입니다. 그래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다 이런 거거든. 그럼 결국에 지금 문제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준 거는 이렇게 직각의 그림이 있을 건데 이 가운데를 찍어놓고 여기가 3이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빗변의 길이가 총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접원의 반지름. 자, 문제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준다고 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끼며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지고 얘가 1이래. 근데 이제 1이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 봐. 여기 있는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잡아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요.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라면은 그냥 2분의 1의 AB로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둔각처럼 그려져 있거나 뭐 이렇게 예각처럼 그려져 있거나 하게 되면은 넓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식을 이렇게 볼 거란 얘기인데 봐봐.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내접원의 반지름 R을 곱한다. 이거야. 자, 왜냐면은 보세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얘를 제가 한번 이 중심을 기준으로 요렇게 세 개로 잘라보게 되면은 이때 요 아래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의 A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의 BR. 왜냐면 이게 반지름 길이 R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반지름 길이가 R이니까 2분의 1의 CR이 되겠지.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로 돌아와서 저 중학교 도형의 개념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일단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니까 결국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 되면서 총 6이다. 그리고 나머지 길이 두 개를 뭐 A하고 B라고 해서 잡아보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피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 이건 가능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한 두 넓이 공식이라고.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쓰는 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2분의 1에 여기에 있는 요 길이가 결국에 둘레의 길이죠. 둘레의 길이.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A 더하기 B 더하기 6이다가 될 거고 거기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곱할 건데 그 내접원의 반지름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R이 아니라 그냥 곱하기 1이다가 되겠지.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은 얘가 직각이야. 그래서 넓이를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2분의 1의 A 곱하기 B라고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생각을 해보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지워진다.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이다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 A 플러스 B에 6을 더한 게 A 곱하기 B랑 같다. 이런 게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잘 연립하시면 될 건데 얘들아 또 생각해봐. 또 생각해보니까 얘가 곱셈 공식의 형태라고. 뭐 물론 대칭식의 구조를 또 갖다 풀 수 있겠죠. 자, 대칭식으로 한다고 해보면 어떤 대칭식? A하고 B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식이 변하지 않죠. 그지? 이런 상황에서는 A 플러스 B를 치환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치환한다. 아니면 뭐 그게 힘들면 그런 생각보다 뭐 일이 힘들면 그냥 곱셈 공식으로 바로 들어가도 돼. 자, 요 식을 곱셈 공식으로 갑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죠. 그게 36인 거고요. 그지? 야, 근데 A 플러스 B는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6을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AB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고 16이 넘어올 거고. 정리해보게 되면 AB라고 하는 거의 전체 제곱에서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12AB인데 여기까지 14AB가 되는 거고 36이랑 36이 지워지니까 결국에 요식밖에 안 남겠지. 그러면 현재 가능한 게 A 곱하기 B가 14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거의 인수분해가 AB에다가 하나는 14에다가 하나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요렇게 해야 요게 나오고 곱해서 0이니까 뒤가 없는 거지. 아무튼 AB가 14야. 그러면 AB가 14인 거를 다시 위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 A 플러스 B는 얼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8이 되죠. 그럼 이게 뭔 상태냐면 또 이거야. 또 두 개의 근의 합이 8인 거고 두 개의 근의 곱이 14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이것의 두 개의 근이 A, B다라고 읽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처리하면 되고 요놈의 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가 될 거고 문제는 이렇게 나온 두 개의 근 A, B 중에서 둘 중에서 더 짧은 면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문제 속의 정답은 4 루트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얘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 빼기 루트 2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연립방정식은 계산이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천천히 풀어드렸고 혹시라도 이제 연산 실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 다시 멈추면서 보시고 특히나 이제 16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저번과 외저번에 대한 성질을 몰랐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이 내저번의 반지름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고3이 되더라도 항상 이것밖에 쓸 게 없어요. 더 이상 뭐가 없다. 알겠지?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15번 문제로 돌아가면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대칭식의 구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이해하면서 얘를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b라고 치환해서 결국에 이런 방정식을 떠올린다는 거야. 얘가 갖는 두 개의 근 중에서 하나가 x고 하나가 y다. 왜? 그래야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으니 여기도 거의 지금 그렇게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16강을 마무리할 테니까 뭐 혹시나 제가 이제 계산 틀린 게 있거나 뭐 그렇다면은 나중에 따로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3번의 이 공통근 문제는 꼭 좀 공부하시고요. 알겠지?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질문 더 하고 그렇게 합시다.